All I ever wanted was to find a place to fit in. So if there are any aliens listening, please come get me. 엘리멘탈, 인사이드 아웃 2, 그리고 엘리오가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라 다소 낯설기도 하고 이 영화를 단순 외톨이 소년의 우주 활극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에도 어른만 울리는 픽사. 이 영상 보면 엘리오 무조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걸요? 이 영화 리뷰 정리하면서 울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후반부에 구성해두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Okay. Come and get me. 영화의 주인공은 외계인에게 납치되길 꿈꾸는 소년 엘리오. 이 엉뚱한 소망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고모와 살아가던 엘리오. 그 누구도 본인을 원하지 않는다 느낀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인데요. 고모와 함께 찾은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우주의 존재를 알게 되고 지구 밖에는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지구 탈출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사고를 치고 마는데 So if any aliens are listening, please come and get me. Okay, bye. Love you. 우주사령부에서 외계인에게 본인 어필을 제대로 하고 만 것. 그런데 이게 먹혔죠? You're the leader of Earth? 지구 대표로 외계 생명체들의 커뮤니티, 커뮤니버스에 소환됩니다. 발 딛자마자 여기가 내 땅이다.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엘리오. 우연히 만난 낯선 존재 글로든과도 금세 친구가 되는데요.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니 I am Qui-Gon. Prepare to be conquered. 글로든의 아버지인 그라이곤이 커뮤니버스를 공격하겠다 선언하고 I just got here. Perhaps one of us could talk to Lord Qui-Gon. I'll do it. 이곳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엘리오는 은하에 닥친 위기를 직접 해결하겠다 나서며 우주와 지구를 오가는 뜻밖의 성장 여정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새로운 보호자인 고모가 제안한 공군기지 캠프에서도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엘리오. 알고 보면 감독 아드리안 몰리나의 어린 시절을 반영한 이야기였다는데요. 실제 군기지에서 성장한 그는 통제된 세계를 벗어나 크라치에 갔을 때 비로소 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속할 세계를 찾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엘리오의 서사를 만들었는데 그의 첫 연출 도전은 순탄치 않았으니 픽사 최고 책임자인 피트 닥터가 그를 쿠쿠2의 공동감독으로 재배치한 것. 결국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담긴 이야기를 동료인 매들린 샤라피안 도미시 감독에게 넘겨야 했는데요. 이런 복잡한 비하인드도 있고 사실 엘리오는 예고편이 나온 상황에서 대본을 갈아엎고 다시 작업하는 과정도 거쳤어요. 올가가 엄마에서 고모로 바뀌었다든지 You're not the leader of Earth? Commence memory wipe. No, wait. 그라이곤이 엘리오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2년 전에 나온 예고편과는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왔는데 제작기간 내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뜯어고치길 너무 잘했다. 단순한 외톨이 소년의 우주탐험기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오의 제작 소식이 발표된 건 2022년 9월 코로나로 멈췄던 영화 산업이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요. 코비드로 인해 마비된 건 할리우드뿐만이 아니었죠. 바이러스로 인해 타인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 I just want to belong somewhere. 낯선 세계에서 누군가와의 친밀함은커녕 소속감을 쌓을 기회도 없이 중력을 잃은 사람처럼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존재했을 겁니다. 엘리오의 상상력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됐죠. You need to meet people, make friends. Your life isn't up there, Elio. It's down here. 소속감을 어떻게 익히는지도 모른 채 혼자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던 엘리오가 세상에 나와 자신의 세계를 알아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이후 깊어진 개인주의 속에서 관계의 벽, 막연한 거리감이나 공허함을 느꼈던 모두가 엘리오의 막막함에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글로든, 우리 글로든한테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영화는 결국 소속감은 누군가와의 연대에서부터 시작되며 타인을 향한 자신의 친절과 사랑의 크기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나 스스로를 먼저 믿고 사랑해야 비로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오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는 캐릭터가 바로 글로든이죠. 글로든 역시 외로운 캐릭터입니다. Are you prepared to become the greatest war machine? No. 아버지 그라이곤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갑옷을 입고 전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를 강요받지만 그렇게 살기 싫다는 자신의 의지를 내면에 꽁꽁 숨긴 채 가족과의 소통을 일찌감치 포기, 회피해버린 캐릭터인데요. 모두가 기대하는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신감은 낮지만 지금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자존감은 꽤 높은 캐릭터이고요. 그런 면에서 엘리오와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한 캐릭터죠. 글로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애니메이션에서 보기 무서운 디자인이에요. Just get in my mouth.
이도 막 무시무시하고 벌레 같은 질감에 통통한 몸은 좀 귀엽긴 하지만 제일 놀라웠던 건 눈이 없습니다. 눈은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이걸 아예 빼버렸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의도가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눈이 없다는 건 곧 겉으로 봐선 그가 어떤 감정,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엘리오 역시 초면 글로든에겐 겁을 잔뜩 먹지만 결국 그와 마음을 터놓게 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감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경험, 늘 혼자였던 엘리오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힌트를 심어둔 장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글로든이 엘리오가 마주하는 세상 같다고도 느껴졌어요. 소통을 할 수 없고 도무지 속을 읽을 수도 없고 미지의 존재니까 막 아예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결국 그와 가까운 상대가 되니까 글로든과 소통을 하면서 엘리오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로든과 함께하며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조금 더 뚜렷한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글로든을 엘리오가 세상과 함께 연결되도록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만들어준 존재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이렇게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 하면 딱 글로든이 생각나니까 픽사 제작진의 능력, 재능, 짬바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글로든과 함께한 여러 장면을 비롯해 유명 SF 영화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재미 역시 쏠쏠한데요. 도미씨 감독이 SF 호러와 스타트rek의 광팬이라고 하죠. SF 호러적 감각을 적극 반영하며 기존의 픽사 영화와 차별점을 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뭐 호러라고 해서 사실 진짜 호러가 아니라요. 약간 섬뜩하고 긴장감 넘치는 연출? 어른이 보기엔 좀 귀여운 편인데 확실히 애기들이 보기에는 무서울 몇몇 장면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미즈와의 조우, 더싱이 가장 직접적인 레퍼런스로 활용됐고요. 우주 어드벤처로서의 재미나 비주얼도 대단한데요. 스타워즈스러운 부분도 만나볼 수 있고 터미네이터의 명장면도 귀엽게 오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품은 칼 세이건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입니다. 영화의 오프닝엔 보이저가 등장합니다. 1977년 나사가 발사한 인류 최초의 무인 우주 탐사선이죠. 칼 세이건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했는데 그의 아이디어로 황금빛 레코드가 보이저의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골든 레코드엔 인사말을 비롯해 지구의 각종 소리와 음악, 수많은 정보가 담겼는데요. 혹시나 먼 미래에 외계지적 생명체와 조우할 경우 우리의 존재를 알릴 목적으로 넣은 지구 속 인류의 자기소개서 같은 장치였죠. 이 보이저가 엘리오의 주요 소재로 활용됩니다. 영화 속 박물관에선 보이저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고독하게 우주를 떠다닐 존재. 이처럼 보이저는 단순히 과학적 데이터를 쌓는 데 목적을 둔 장치가 아니죠. 인간의 존재를 우주에게 알리는 방식이자 미지의 세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말을 먼저 걸어보려는 인류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인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죠. 이는 곧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 인간적인 외로움의 메타포로 읽히는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되짚어보는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를 통해 우주의 존재를 자각한 엘리오 역시 그처럼 어딘가 자신을 이해해줄 존재가 있으리라 믿고 끝없이 우주와 연결되려 애쓰는데요. 단순히 지구를 벗어나고 싶은 소년의 일탈을 다룬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품고 우주로 나아가 그곳에서 펼쳐진 뜻밖의 모험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 엘리오의 여정은 칼 세이건이 보이저에 담은 골든디스크의 여정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엘리오가 고모와 함께 우주 한가운데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하이라이트 씬이 있는데요. 그 컴컴한 우주에서 누군가의 응답이 들려오는 순간 전 이 장면에서 눈물이 왈칵 터졌는데 사실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완전 영화적인 장면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생각을 정리해보니 극 초반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던 엘리오의 외로움, 그에 응답한 지구인들의 첫 대답을 들었던 장면이라 그 감동이 더 배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로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영화 엘리오, 영화의 문을 연 보이저, 그라이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전쟁 소동극,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을 매듭짓는 해답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오의 서사위로 자연스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겹쳐볼 수밖에 없는데요. 코스모스의 마지막 에피소드 Who Speak For Us에서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National boundaries are not evident when we view the Earth from space. How would we explain all this to a dispassionate extraterrestrial observer? We know who speaks for the nations. But who speaks for the human species? Who speaks for Earth? 우주 속 지구의 위치를 담아낸 창백한 푸른 점에선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엘리오는 어쩌면 이 푸른 행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픽사만의 동화적인 답변일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꼭 닫아두었던 엘리오의 마음을 단숨에 녹인 건 커뮤니버스의 연대와 친절, 그 편견 없는 교감을 통해 엘리오는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가며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마침내 지구라는 나만의 집에 온전히 발을 딛게 되죠. 이걸 픽사에서 의도하고 개봉하거나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지금이라 코스모스의 메시지를 계승한 엘리오가 참 시의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만났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늘 까먹는 서로를 향한 연대와 친절이며 엘리오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선 어른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장착하고 살아야 하나, 파워앤으로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여러 갈래로 확장해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의 감상 역시 훨씬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